이 수업은 이제 화면에 보인 것처럼 AI 시대 스마트폰 활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곁에 AI 비서라는 항상 들고 다니는 이제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주는 이제 갤럭시 폰 위주로 이제 워낙에 많이 쓰고 있으니까 갤럭시 폰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지만 지금 현재 연령대가 제일 낮은 그 상태로 평균 연령이 제일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놀라웠고요. 그래서 인터넷 접속이 더 빨랐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다른 이천 시청에서 여성회관이나 다른 쪽에 사는 보다 보면은 이게 접속이 잘 안 돼서 속도 느려서 직접 찾아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아까 이제 담당자님하고 얘기했지만 이 AI 관련된 교육은 하반기에도 아마 좀 이제 더 다양하게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다양한 강의 기획 좀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좀 추진을 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정확히 본인들에 대한 어떤 그 니즈라든지 아니면 그 사용하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신지 요거를 좀 알고 가야지 제가 앞으로 이제 수업하는 걸 제가 준비를 하지만 준비하는 내용을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왜 배우러 왔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지 한번 보셨으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아이폰 선생님부터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정이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 계속 말씀 주셔가지고 연령대가 높지는 않지만 그 나이에 비해서 사실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미루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지금 최신 폰을 사실 사기는 했는데 지금도 역시나 좀 사진 찍거나 뭐 간단한 웹 서핑 이 정도로만 사용하게 돼서 약간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등록이 그래. 우리 정정님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연령대가 낮긴 하지만 평균 연령이 낮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접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근데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엄청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뭘 하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이런 AI 교육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지금 관련돼서 그 부모님들의 지금 책 제목이 대치동 엄마도 모르는 AI 활용법이라는 책을 지금 우리 이제 강사님들끼리 이제 같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아마 나오면 부모님들 대상으로도 AI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럼 그 앞에 선생님. 저는 임선미라고 하고요. 저도 휴대폰을 갤럭시 폰만 계속 사용을 했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접근하는 방법이 사진이라는 거, 문자 그거 외에는 거의 서핑 그거 외에는 거의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요즘 재미나게 나오는 챗GPT 그런 것도 있고 뭐 리트이라는 AI 활용하는 그런 앱 같은 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사실 기본적인 거는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어디서 접근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아이가 있는데 아이한테도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거든요. 다방면으로 제가 좀 이걸 사용할 수 있으면 아이 교육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고는 있지만 AI 기능이 내 스마트폰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재미나는 챗GPT는 들어오는 봤는데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의 이제 그 기본은 좀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자,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이고요. 제가 이번에 폰을 큰 걸로 바꿨는데 노트를 처음 써보거든요. 노트 펜을. 네. 근데 딱 빼서 이제 쓰면 되겠지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제가 활용을 네. 기본적인 거를. 그래서 이거는 좀 활용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비싸게 좀 샀는데 그래서 좀 이 수업이 괜찮았고 아들이 3학년인데 저보다 더 잘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점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서 좀 더 공부하자. 예, 맞아요. 최신폰이 가격이 너무 비싸죠. 지금 200만 원이 넘으니까 거기다가 폴드폰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넘어가고 이 가격대가 워낙에 비싸서 쉽지는 않아요. 자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통해서 자녀들과 그 다음에 우리 조카나 손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아시는 강사님은 그 손주들이 주말만 되면 할아버지 집에 가자 그래요. 주말만 되면.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가면 스마트폰으로 AI로 해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유니콘을 타고 날아다니는 사진을 만들어준다든지 그게 움직인다든지 그 다음에 예쁘게 다른 공주옷을 입어가지고 예쁜 공주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아이 이름을 넣어서 동화책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걸 해주다 보니까 그 아이는 지금 이제 많이 컸죠. 많이 컸는데 어쨌든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꼭 가자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셨고 경험으로 보면 제 아시는 이제 학교 동문 선배님이 저랑 같이 이제 우리 이제 전체 이제 MT를 갔다가 같이 이제 걸어오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들었는데 손주가 오면 자기한테는 안 온다는 거예요. 재미없어서 할아버지한테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서운했대요. 손주가 왔는데도 항상 자기는 안 찾고 할아버지는 찾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잠깐 이제 그 배를 타려고 기다리는 도중에 그 재미나이로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걸 알려드리고 그걸 가지고 해보시면 그나마 아이가 조금 도우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않아서 근데 이제 그런 소통이 AI를 가지고 소통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어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진짜 우리 아이들만의 동화책, 우리 가족의 동화책을 그 이름만 넣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거든요, 스마트폰에.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정에서 조금씩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 저는 잘 사용을 안 하는데요. 근데 여기 수요일마다 한 번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수요일 날 뭘 해요?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 준비나이 채팅, 아. 브리튼 좀 있고, 다 패드맥도 조금 있고, 예. 있고 그런 걸 지금 수요를 하고 그 끝나면 이제 동영상 쇼폼 하는 거 이런 것도 신청을 했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쇼폼이랑 음악 좀 만들고 싶고, 동화책 이런 거 좀 만드는 거 좀 하고 싶어요. 많이 배우셨네요? 배우고 아니, 계시네? 배우면- 배우고 계시네요? 배우고 있는데 배우면 안 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써먹어야 되는데 연습을 하는데 어쨌든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어. 음악, 사진 넣고 음악 여기 어울리는 음악도 좀 쓰니까 음악을 만들더라고요. 그쵸. 엄청 빨리요. 예. 그래서 놀라면서 지금 신세계.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가 이런 데서 그냥 사진만 올려도 거기에 사진을 분석을 해서 바로 노래를 만들어 준다든지 내가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으면 이모티콘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해볼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그 강의 준비를 조금은 바꿔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제 임의대로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가능하면 좀 더 재미있고 그 다음에 AI로 좀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제가 좀 방향을 좀 바꿔봐야 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리 선생님. 저는 박지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아이폰 쓰고 있고 음. 챗GPT나 제미나이는 일상생활에서 뭐 질문하고 이런 걸로 자주 쓰고 있는데 요새 툴이 너무 많아서 그죠? 그거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고 어떤 거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를 그것도 사실 온라인에서 배우잖아요. 뭐 그냥 인스타나 뭐 이런 데서 올라오는 걸로 봐도 그게 각각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돼서 여기에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도 하고 어떤 툴을 어떻게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도 좀 배울까 해가지고 예,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보 과부하 시대잖아요. 그걸 좀 2시간짜리 강의 영상을 좀 요약해서 좀 보고 싶은데 그거를 짧게 내가 언제 그 2시간을 다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근데 그 링크만 딱 보내면 몇 분 만에 다 끝내주거든요. 그거를 블로그 글을 쓰고 싶으시면 글을 써달라고 하면 블로그 글도 써주고 예, 이걸 가지고 뭐 영상을 만들어 달라면 영상도 만들어주고 이런 시대에 지금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지금 만약에 제가 이런 강의안을 만들려고 8주짜리 만들려고 하면 맨날 며칠을 해가지고 이게 자료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강의를 하겠다 그런 어떤 주제 키워드 그런 이런 내용으로 대상이 누구다 이런 것만 딱 키워드 잡아주면 얘가 다 만들어주거든요. 예.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요즘 캔바나 미리 캔버스로
자료 조사해서 다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이는 화면 이제 캔바인데 이런 데서 이렇게 다 PPT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모른단 말이지. 실질적으로. 예, 그게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 엄마는 모르잖아, 아빠는 모르잖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멀어지는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가져올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이 소통의 창구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이장호 선생님. 저는 휴대폰 아주 기본적인 거는 사용하는 정도, 그러니까 전화하고 그죠? 뉴스 보고 메시지 보내고 등등 그 정도. 그리고 AI는 재미나이나 등등 인터넷으로 그냥 무료 활용할 정도.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영어를 시작을 했는데 AI로 그러니까 영어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따라서 그것도 공부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해봤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은 재미나이든 어떤 생성형 AI에 대한 어떤 정보는 가지고 계시고 있는 거네요, 다행히. 이 휴대폰으로는 안 해봤어요. 휴대폰을 안 해보시고. 예. 그, 우리가 이제 가지고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갤럭시 폰은 지금 구글 제미나이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아이폰은 이제 챗GPT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눠져 있는데 사용 들어가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예, 아이폰하고 이제 갤럭시 폰하고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챗GPT, 이제 아이폰에서 챗GPT에서 그 글쓰기 어시스트가 있어요. 글쓰기 어시스트. 이건 갤럭시에도 있고 아이폰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폰에 들어있는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고, 갤럭시 폰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신 폰에 아이폰은 14% 이상만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AI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부터인가 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22, 23 이상이 AI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A 시리즈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A 시리즈가 어디까지 들어있는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나오겠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뒤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수진이고요. 저는 그냥 여기 깔려있는 제미나이 정도 사용하는 건데, 이게 AI가 너무 계속해서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이걸 하루라도 빨리 조금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가지고 신청하게 됐고, 지금 사용하는 정도는 이제 제미나이로 그냥 뭐 찾아보고 뭐 이렇게 뭐 그냥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뭐 이렇게 할 거는 없고, 일상에서 필요한 거나 아이들 교육할 때 뭐 물어보고 막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저기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이 얘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너무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8주라는 과정 동안에 AI하고 스마트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최대한 많이 재밌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저는 한 인생인데요. 예.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나이에 비해서 이제 또 늦게 나가지고 그렇긴 했는데 딸한테 배우고 있는데 저는 거의 활용을 못하고, 그 대신 뭐 아이가 뭐 책을 쓴다던가 뭐 하면은 학교에서 제대로 배웠네, 더 열심히 하라고 막 응원해줘가지고 또 오히려 딸이 좋아하는데 네.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그게 거의 활용을 못하고.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AI 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거 뭐지? 지금 활용하고 캔바로 학교에서 배운 그 자료를 네. 똑같이 기억해 놨다가 사이트 찾아서 강의하고 막 혼자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딸한테 오히려 배워가지고. 그죠. 근데 저는 아직은 딸이 가르쳐 주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안 가르쳐 주죠.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어제 가르쳐 줬는데 또 물어보냐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이제 시기가 좀 있으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시기를 지금부터라도 같이 가져가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를 무시 못하게 되게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지금 연령대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할 때는 그분들이 이제 이런 AI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실습을 할 때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공유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보내고 나면 자녀들한테 우리 엄마가 이런 걸 어떻게 배웠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 보냈더니 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제 오해한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은 이제는 이제 오늘 이후에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우리 자녀들한테도 당당하게 이제 내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AI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이런 AI 기능들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자기 소개를 들어서 일단은 우리 오늘 오신 어덜픈 선생님이 그래도 제가 이 갤럭시 폰이나 어떤 AI 기능이 들어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게 더 좋을까라는 방법을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오늘 말고 남은 7번의 수업에서는 좀 더 AI하고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그 채팅방을 8주 기간 하지만 채팅방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실습한 것도 같이 올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 톡방에 올려드리고 하려고 하니까 요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 스캔 하셔서 들어오시는 거는 안 되시는 분들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어디로 갔냐? 제가 이제 수락을 해드려야 되는 거라. 이제 7분 들어오셨는데 안 들어오신 분이 누구죠? 들어올지 들어갈지 몰라가지고. 이정욱 선생님 못 오신 거예요? 카메라 켜시고 요 화면을 비추면 그 화면에 이제 저거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노란색으로.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하얀색 변한 걸 그걸 클릭을 하세요. 예. 더우면 에어컨 틀어달라고 말씀드리면 되니까. 예. 시끄럽죠? 차 돌아가는 소리죠. 됐나요? 네, 그럼 오늘 분들은 다 들어오셨고 이 상태로 이제 즐겨찾기 해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희도서관. 자, 그러면 이제 QR코드 스캔하는 게 요즘에는 워낙에 많이들 하셔서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이 QR코드도 개인만의 QR코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나만의 QR코드를 만들어서 나만의 디지털 명함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 우리 내 어떤 동아리나 동호회 같은 데 있으면 그 동호회를 소개하는 어떤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이 QR코드로 어떤 또 다방면하게 이렇게 홍보가 되고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아서, 중국 같은 경우가 이게 QR코드로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 가면 어쨌든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 QR코드로 결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팀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이제 드려야 되겠죠. 저는 이제 성함 이름이 김찬곤이고요. 이제 닉네임은 이제 고니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원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천에서 사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치원 졸업사진을 찍어준 아이가 2002년도에 처음 찍었으니까, 지금 이제 졸업한 애가, 걔 7살 때 찍은 거니까, 이제 30이 넘었겠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천에 있는 웬만한 그 어린이집 유치원 사진을 많이 찍어줬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지금 이천에서 오래 사셨다면 예,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모토로 이제 배우고 또 배우면서 이제 이 나눔을 지식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진작가 고니 아저씨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콘텐츠 그룹에 제 신문 드렸던 이 콘텐츠 그룹의 이천여주 지국장, 그 다음에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이제 평생교육원의 이제 AI 강사로 기업 강의로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천 사진관과 이제 저기 마장에 있는 네이처 스튜디오에 이제 제가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장에 이제 네이처 스튜디오는 마장에 혹시 그 어바웃 네이처라는 카페 혹시 아시나요? 예. 그 카페에 있는 정원에 한 옆에 사무실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현재 그 다양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강의를 사진 영상을 하기 위해서 청강문화산업대학교를 이제 나왔는데, 이전에는 지금이 하이닉스 현대전자에서 13년간 근무를 하고 졸업을 하면과 거기서 나온과 동시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멀티디자인과라는 데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과 영상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집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진, 영상, 그 다음에 이렇게 재능 기부 강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좀 공부를 그때 당시가 이제 2020년도죠.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참 이제 시작할 때 1년 내내 이제 박혀서 이제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서 공부하고 이제 온라인 강의 하면서 시작을 하다가 교육에 대한 걸 좀 이제 조금 알게 돼서 이렇게 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를 이제 다시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됐고, 이제 올해는 이제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평생교육학과에 대한 거를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대학원에 이제 진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대학원 공부하랴, 이렇게 강의하랴, 좀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이제 수강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서 뭔가 만족을 하고 가시는 모습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이제 현재 6권의 책을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책을 같이 이제 집필을 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4월 말에 그 프롬프트 AI 보고서나 슬라이드 작업을 하기 쉽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런 보고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책을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관련된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범죄 예방,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활용을 관련된 강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필수 지침서, 그 다음에 이제 SNS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지침서 이게 나왔는데, 이 나올 때마다 쓰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게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책 쓰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AI 관련된 책 쓰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그 시대에 맞게끔 계속 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 그룹, 그 다음에 이천사진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여성회관에서 현재 유튜브하고 AI 챗GPT 자격증 과정을 수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천 아트홀 예술 아카데미에서 스마트폰 사진 강의를 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막에 있는 온누리센터에서 AI 활용 SNS 홍보 과정으로 지금 3년째 이제 여기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이번에 이제 서희도서관에서 AI 스마트폰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장애인 생활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애인 인식 개선 영화 제작하는 과정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걸 과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캔바 강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강의했던 데는 이천시 서희 청소년센터 AI 게임 앱 개발을 해서 이거는 초등학생 고학년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 이천농협 임직원 대상으로 이제 AI 스마트 워크 교육을 4회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명진 로직스라고 해서 삼성 계열사더라고요. 여기가 삼성전자 계열사. 그래서 거의 여기도 이제 꽤 큰 회사였습니다. 물류센터인데 엄청 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2000시 서희 청소년 임직원 대상으로 AI 보고서 그 슬라이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특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챗GPT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여러 군데 뭐 2000시 시설관리공단, 여성회, 뭐 아동 돌봄센터, 시니어 클럽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작년 연말에 이제 2000 서희 청소년 센터에서 초등학생 고학년과 이제 중학생 대상으로 그 이제 동물 AI 쇼츠 영상 크리에이터 과정을 했는데, 이때하고 이제 올 초에 했던 그 게임 앱 개발할 때하고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 과정은 아마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계속 이 두 개 과정을 아마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동물 쇼츠 때나 게임 앱 개발할 때도 지금 선생님이 이 과정을 신청할 때 하루에 마감이 됐던 것처럼 오픈하자마자 바로 마감이 되는 바람에 그때도 이제 아마 관심 있으시면 이게 이제 여름방학 할 때 아마 이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강의했던 이력들이고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들, 그다음에 이런 자격증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이제 디지털 복지사에 대한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국 네트워크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디지털 복지사에 관련된 일도 지금 여기 이제 빠졌네요. 여기다 넣어줘야 되네. 디지털 복지사 자격증에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스마트폰 활용 관련한 디지털 복지사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격증 과정도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여성기관이나 이런 센터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1대1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제 전화번호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저를 지금 이제 혹시나 해서 저도 이제 이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이 제 수업을 들어오셨던 분들이 혹시 들어오실까 했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아직.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했고, 이 8주간에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아마 좀 바뀔 것 같긴 해요. 지금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뀔 것 같은데, 이걸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파트별로 AI 관련된 기능들을 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키보드로 말로 이제 문자 보낸다든지 말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있다라는 거,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글 렌즈나 네이버 렌즈로 쉽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 구글 렌즈하고 네이버 렌즈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상을 그림으로 그리는 AI 화가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건 앱을 쓰지 않아도 지금 현재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이 기능이 포토 에디터에 들어 있어요. 이 기능이. 그래서 상상을 그림으로 그리는, 내가 대충 스케치만 그려도 그림을 그려주는, 대충 비행기만 그려도 그 비행기가 뚝 생성이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요 기능이 이제 포토 에디터에 들어와 있고, 지금 이제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이 있고 이제 표준이 있고 이제 울트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최상위 버전 울트라에만 이래 AI 기능들이 더 많이 탑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프로 버전에 가장 많이 이렇게 좀 탑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찍은 사진을 다양하게 AI로 변형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아까 이제 이모티콘 같은 거, 이모지, 나만의 스티커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글을 써서 AI한테 어떤 키워드만 입력을 해주고 시를 써줘, 스피를 써줘, 에세이를 써줘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스마트폰에도 들어있지만 AI 챗GPT나 제미나이 안에도
이런 기능들이 이제 말로써 내가 뭘 하고자 하면은 그런 그림들이 뚝딱 그려지는. 그 다음에 나만의 어떤 그 포토카드, 이미지 카드, 그러니까 그런 카드 뉴스 같은 것도 쉽게 제작이 되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마트 갤럭시 폰이나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 이제 건강 관련된 이런 것들 앱들이 있잖아요. 그 삼성 헬스라는 게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디지털 범죄 예방에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이제 마무리할 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범죄 예방에 관련된 이야기도 준비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8주간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섭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진도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선생님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뭐 진도만 나가봐야 선생님 못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요. 궁금하신 거 이런 걸 또 배워보고 싶다 수업 중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같이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면 제가 준비를 해서 선생님들이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니까 좀 걱정이 되시나요? 아니면 좀 뭔가 배우고 싶다는 어떤 욕망이 생기시나요? 우리 선생님은 이제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거 있으시고서 일단은 해보지 않은 또 어쨌든 뭔가 이건 내가 들어봤는데 라는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그 앱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AI의 어떤 그런 기능에 대한 설명은 여기 딱 나온 건 구글 렌즈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구글 렌즈. 근데 구글이 지금 최근 3, 4월 달에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구글 렌즈가 엄청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네이버도 지금 AI 검색기가 탑재가 됐죠. 그 쇼핑, 그 다음에 맛집 찾아주는 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매출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네이버가. 매출이 엄청나게 달라졌고. 근데 이제 네이버는 이제 그쪽으로 AI를 지금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고, 구글은 어쨌든 검색이잖아요. 검색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기능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진짜 AI 비서가 되게끔, 나만의 AI 비서가 되게끔 잘 배울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1965년도에 이정문 화백이라는 분이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라는 미래 예측 만화를 그리셨어요. 미래 예측 만화를. 근데 여기에 지금 아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열을 이용한 집이 나왔고요. 그림에. 그 다음에 전파신문이나 TV가 이제 볼 거다. 이제 TV를 집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신문. 종이가 아닌 화면에서 보는 시비.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동차가 이제 나왔고요. 공해가 없다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도로. 요것도 우리 공항에 가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전철역에도 있었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들고 다니는 전화기. 여기 소형 TV. 그죠?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엌에 보시면서 이제 오늘의 메뉴는 뭐냐? 이게 문의하는 이런 레시피를 물어보는 이런 기능이 있고, 원격 진료. 원격 진료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 공부하는 거. 우리 온라인, EBS 이제 온라인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달나라가는 이런 어떤 거를 1965년도. 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에 이정문 화백이라는 분이 이런 다양한 것들의 미래 예측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이게 그리셨겠지만 어쨌든 2000년대엔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렸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안 된 게 하나도 없죠.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70년대에 봤던 만화 영화, 지금 선생님들이 아마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고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70년대 만화, 공상과학 만화들이 뭐 태권브이라든지 어떤 뭐 마루치 아라치라 이런 영화에서도 그 이제 손목시계에서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는 이런 게 만화 영화에 나왔었거든요. 70년대 만화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현실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도 80년대 초에 나왔던 영화에서도 엄청나게 그런 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나왔던 영화에서도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시대가 금방금방 너무 빨리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전기자동차 회사인 일론 머스크 대표가 한 얘기가 앞으로 20, 10년 안엔 이제 그 AI라든지 이 로봇이 그 생산 현장에 거의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아틀라스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생산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노조하고 현재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중국에서도 이번에 지난 봄에 그 마라톤 했잖아요. 그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인공지능 로봇이 마라톤을 뛸 때는 한 몇 메다 가다 보면 다 쓰러졌어요. 몇 메다 가면 다 쓰러졌는데 이번에는 완주를 했습니다. 로봇이 완주를. 예,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고요. 아까 이제 제 수업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는 AI 드라마가 지금 하루에도 500편이 넘게 제작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AI가 만들었는지 사람이 만들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은 삶은 살려고 하시면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저 멀리 두고 아니 금고에다 넣어놓고 하루 종일 한번 살아보려 해도 진짜 답답해서 못 살 거예요. 그죠? 우리 예능 프로에서 이제 몇 번 그런 시도를 했던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AI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만큼이나 필수적인 도구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AI로 우리가 일자리가 뺏기고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처음에 스마트폰이 30년 전에 나올 때만 해도 인간이 이제 바보가 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 그때 아마 우리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그 모든 전화번호를 한 3, 40개는 다 외우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에 등록을 하고 나서부터는 알고 있는 스마트폰 우리 전화번호가 몇 개나 될까요? 우리가 지금 툭 던졌을 때 우리 가족 전화번호를 부를 때 아마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또 다른 이런 미래에 대한 기술 개발을 했고 그렇게 현재까지 온 거죠. 그래서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의 삶의 질과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거다라는 이렇게 미래 예측만을 보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꼭 미래 시대의 풍요로운 삶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다. 물론 꼭 AI를 활용 안 한다고 해서 뭐 풍요롭고 안 풍요롭고 이런 게 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긴 하겠지만 점점 AI 관련된 것들은 우리 삶에 밀착하게 올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우리 삶의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주 삼성은 모든 가전을 지금 광고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AI로 모든 걸 다 이제 이렇게 도배를 하는 이런 광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워서 AI를 제대로 활용해서 좀 풍요로운 삶에서 좀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번 8주 동안에 좀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폰 AI 기본 활용이긴 한데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보면 내 곁에 든든한 AI 비서를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컴맹, 뭐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맹, 문맹 이렇게 나오기도 하긴 하는데 이제 뭐 일반적인 문해 교육이 아닌 우리 디지털 문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디지털 세상을 좀 더 편하게 누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대체로 쓰고 있는 그 분야가 가족과 연락할 때, 그 다음에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 볼 때, 그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찾아볼 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대체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요즘 유튜브도 유료로 돈을 내야지만 광고 없이 볼 수 있죠. 예. 네, 유료. 근데 지금 유료로 지금 하시는 분 계세요?
유료 좀 광고 없이 프리미엄 쓰고 계세요?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다음 주나 이 수업 때 알려드릴게요. 유료 없이 그 앱을 설치하면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구독을 하지 않으셔도 해제하시고 그걸로 쓰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지난번에도 이제 2000농협에서 할 때도 프리미엄 구독하신 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앱을 알려드리고 바로 알려드리고 들어가서 해보시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다 해제했어요. 꽤 세잖아요. 19,000 얼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해제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AI는 내 주머니 속에 똑똑한 조수, 들고 다니는 컴퓨터, 솔직히 저도 이제 스마트폰 강의를 시작을 해서 뭘 조금 알려드리면 되겠지 했는데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알려드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스마트폰 자체가 이 컴퓨터보다 더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부해야 될 게 저도 이제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요즘에 또 거기다가 AI까지 탑재가 되다 보니까 알려드려야 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게 계속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나눠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이 AI가 오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AI가 오기 전에는 네이버 검색 창에다가 입력해서 타이핑 쳐가지고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구글 검색으로 해서 찾아본다든지 뭐 그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이제 말로 타이핑을 치게 됐고 그 말로 타이핑 친 거를 카메라에 비춰주면 다 찾아주고 그죠? 예전에 다음 앱에서 꽃 이름 찾아주려고 해서 그 꽃 누르면 카메라로 해서 찾아주잖아요. 이제 그 기능이 지금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네이버 렌즈, 구글 렌즈 이런 데서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단지 꽃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어디 여행 갔다가 카메라로 싹 비춰주니까 그 랜드마크에 대한 설명을 쫙 찾아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고 있고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첫 번째 뜨는 화면에 AI 브리핑이라고 PC나 노트북, 스마트폰에 먼저 뜨죠. 예, AI 브리핑이 먼저 뜹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AI로 찾아보는 것들을 아주 쉽게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고요. 그런 기능들을 지금 이제 네이버 앱 같은 경우도 뉴스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요약을 해주는 버튼이 생겼고 그 다음에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얘가 다 읽어주잖아요. 예, 그런 기능도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안 써요.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스마트폰 안에 하나둘 다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미 돕고 있는 AI 모습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유튜브 알고 계시겠지만 유튜브를 보게 되면 내 화면과 같은 홈 화면인데 여기는 우리 저까지 포함해 9분의 화면이 다 다르죠. 예. 이게 유튜브가 영상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쇼핑을 해서 하시던 분들이 여성 30대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다 구분해보고 이 스마트폰 주인이 로그인한 주인이 자주 검색했던 걸로 얘가 계속 쇼핑 추천을 해주죠. 네,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벌써 AI가 우리가 이제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던 거죠. 이게 AI인지 그때 당시는 A라고 얘기를 안 한 거죠. AI를 얘기를 안 했고 근데 뉴스 같은 것도 추천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 관심사에 맞는 유익한 뉴스들을 추천해주고 우리가 이제 2022년도 AI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KT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요만한 노북 같은 거 대화 나누는 걸 다 제공을 해줬잖아요. 그거 역시 AI였다는 거죠. AI. 그 다음에 지금 요즘 서울에 웬만한 그 식당 가면 그 로봇 트레이가 다 돌아다녀요. 진짜 제대로 다 찾아다니고 아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엄청 많이 놀랬대요. 그 AI 로봇 서빙하는 걸 보고. 그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느끼고 있죠. 선생님들도. 실제로 느끼고 있는데 이게 AI였는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냥 지나가는 건지 이렇게 묻혀 지나갔던 건데 현재 최근에 나온 자동차도 웬만한 AI 기능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AI 기능이 들어있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버튼 하나 누르면 애가 다 검색해주는 AI 음성으로 다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이제 그렇게 많이 AI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 한마디, 터치 한 번으로 완전하게 움직이고 마음 편하게 재미있는 장난감처럼 다루게 쓰시면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 쓰실 때 초기화 버튼만 안 누르시면 돼요. 초기화 버튼 그것만 안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패턴 있잖아요. 패턴이나 이제 처음에 이게 떴을 때 패턴으로 여시는 분도 있고 지문으로 여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에러가 나서 3번 이상 되면 잠궈버리거든요. 그런 걸 조심을 하셔야 돼요. 특히 패턴을 하시는 분들이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게, 패턴을 잘못 어떻게 하다 보면 3번 연속으로 내가 잘못 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잠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서비스 센터 가면 풀어줬어요. 근데 법이 바뀌어서 안 풀어줘요. 무조건 초기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 패턴으로 초반에 화면 여는 거 있잖아요. 잠금장치 여는 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대요. 본인들이 서비스 센터에는 그거는 풀어줄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무조건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기화 시키니까, 제가 아시는 최근에 제 지인도 이 패턴이 잘못되는 바람에 아예 다 초기화 시켜서 데이터 싹 날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 폰은 AI가 되는가, 내 사양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AI가 맞는 기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오신 선생님들 중에 우리 이장호 선생님만 지금 아마 폰이 지금 가장 오래된 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본인 폰을 알아보는 것들은 어떻게 알아보냐면, 자, 본인 폰은 제가 이걸 연결을 안 해놨네요. 잠깐만요. 제가 화면에 볼 수 있게끔 연결을 할게요. 되어 있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잊어버렸는데 연결을 해놨어야 되는데, 제 스마트폰 화면을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폰을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설정 버튼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상단바를 내려서, 물론 설정 버튼이 따로 있긴 한데 쉽게 찾는 거는 상단바를 내려서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셔도 되고요. 톱니바퀴. 요게 이제 설정이고, 물론 이제 설정이 기본적으로 찾아보면 설정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설정 버튼이. 아이폰은 이제 설정 버튼이 딱 나와 있고, 요걸 누르시게 되면 우리 폰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보면 내 폰에 대한 정보, 폰 정보가 있습니다. 이 폰 정보. 요걸 누르면 내 폰이 뭔지 그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폰이 뭔지. 모델명도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폰을 누르면, 선생님이 폰 정보를 누르게 되면, 제가 이제 제 건 이제 정보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리지 않는데, 거기에 이제 제품명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명, 시리얼 번호,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있고요. 그 다음에 내 통신사 네트워크가 뭔지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IMEI라고 해서 번호가 있을 거예요. 좀 숫자가 엄청나게 긴 숫자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내 스마트폰의 주민번호예요. IMEI 번호가 내 스마트폰의 주민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적어 놓게 되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다, 그럼 통신사에다 전화를 걸어서 내 스마트폰 요 IMEI 번호 알려주면 위치 추적이 됩니다. 위치 추적이. 그래서 이걸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제품명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갤럭시 S26 울트라인지 뭐 A35인지 그 다음에 뭐 아이폰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이장호 선생님 그 폰이 뭐예요 지금? 갤럭시 와이드 6. 예? 갤럭시 와이드 6. 와이드 6. 예, 와이드 버전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그러면 기본적인 AI가 탑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버전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챗GPT나 제미나이를 썼을 때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인들 이제 스마트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 팁과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요즘에 책이 없잖아요. 여기 사용 설명서에 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능, 주요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폰의 기능들을 각각 여기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인 설명들을 쫙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보시면 되고 AI 기능에 대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갤럭시 폰의 AI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갤럭시 폰에 들어있는 AI 기능들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사진으로 새롭게 꾸미는 포토 어시스트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어떤 전화 받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포토 어시스트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는 기능들 뭐 AI 제미나이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버튼 오디오 지우개 동영상에서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뭐 자본 같은 거 오토바이 갑자기 누구랑 인터뷰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쫙 들려 그러면 오디오 지우개로 그 오토바이 소리를 지울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중에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는 그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는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자국말로 들리는 뭐 베트남어로 들리든 뭐 중국말로 들리든 이런 기능이 실시간 통역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스티커도 만들 수 있는 기능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글쓰기 어시스트 이건 아이폰에도 들어 있고 갤럭시 폰에도 들어 있는데 이 글쓰기 어시스트가 있어요. 평상시 선생님들이 만약에 우리 자녀들한테 생일 축하해 그 다음에 친구들이 있으면 누구야 생일 축하해 이번에 이렇게 한마디 정도가 다 끝이죠. 톡방에 보내게 되면 뭐 축하해 하면 이 정도 한마디인데 요 글쓰기 글 어시스트 쓰게 되면 AI가 글을 작성을 해줘요. AI가 기가 막히게 글을 작성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수업 시간에 하나둘 배우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요 글쓰기 어시스트는 아이폰에도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아이폰 작성할 때도 요거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노트, 그 다음에 녹음, 요약 뭐 이런 것들이 AI 기능으로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AI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면 디바이스 케어라는 게 있는데 이 디바이스 케어는 가끔 선생님들이 한번 눌러주셔서 내 스마트폰을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바이스 케어를 한번 눌러서 청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최적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 누르면 조금 완벽하게 램도 정리해주고 저장권도 정리해주고 문제 있는 앱들도 얘가 삭제를 해주는 이런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케어 여기 이제 설정 부분을 선생님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서 한번 만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연결하는 거는 이제 우리 와이파이잖아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NFC를 활성화시키면 교통카드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죠. 결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기능. 그 다음에 모바일 핫스팟으로 인해서 내가 무제한을 쓰고 있다면 주변에 와이파이가 데이터 요금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내 폰에서 와이파이 기능을 쓸 수 있게끔 가져가는 이 와이파이 모바일 핫스팟 테더링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있습니다. 최대 까지 많은 분들이 같이 이 공간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이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이제 보시고 계시다 보면 집에 있는 TV로 내 스마트폰 화면을 띄워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게 보신 적 있죠? 이 스마트폰에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뷰라는 기능으로 요 스마트 뷰라는 기능이 있어요. 미러링 기능입니다. 미러링 기능. 아이폰에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요걸 누르게 되면 내 현재 디지털 기기를 얘가 찾아요. 내 집안에 있는 TV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TV를 찾으면 그거를 클릭을 해주면 얘가 연결을 해줘요. 그럼 스마트폰 화면이 바로 집에 있는 TV 화면으로 바로 떠버리는. 그래서 이제 내 스마트폰에 제어를 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면 큰 화면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바로 이 스마트 뷰 기능입니다. 요거는 예전에는 이제 요 기능이 이제 오래된 TV 같은 경우는 없으면
이게 와이파이 연결해주는 이런 미러캐스트라는 이런 기기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TV 뒤에 HDMI 단자에다 꽂아놓고 전원을 연결해 놓으면 이 화면 스마트 뷰 기능이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유선으로 내 거 C타입과 HDMI 케이블 그 방향 한쪽은 C타입 한쪽은 HDMI 이렇게 해서 긴 케이블이 있으면 유선으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럼 유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끊김이 없이 잘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기능이 스마트 뷰라는 기능입니다. 이 여기 화면 상단바 우리 아이폰에도 상단바를 내리면 이게 다양한 이런 아이콘들이 들어있는데 이 아이콘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우리 아시는 부산에서 하시는 강사님은 이 설정 부분만 8주간 한대요. 이 설정만 가지고도 8주 동안 강의를 하신대요. 해보고 실습하고 하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와이파이 기능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후레쉬, NFC 여러 가지 기능들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QR 코드도 여기 이제 스캔하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QR 코드. 아까 카메라로 켜서 하셨죠? 카메라로 켜셔서 하셨는데 카메라가 아닌 이 상단바를 내려서 이 QR 코드로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녹음을 하게 되면 텍스트로 써주는 여기 버튼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마이크하고 줄 3개 요 기능이 들어 있고요. 요런 기능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각형 테두리 모서리에 이 카메라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혹시 있나요? 요 화면 요렇게 생긴 거. 요거는 화면 녹화하는 거. 화면 녹화 무슨 얘기냐면 내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 유튜브 화면을 띄워놓고 그걸 녹화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녹화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 누르게 되면 전체 화면을 할 거냐 내가 보이고 싶은 부분을 설정할 거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만 할 거냐 내 목소리까지 들어가게 할 거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화면 녹화는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어떤 화면이 왔어 아니면 카톡으로 어떤 메시지가 왔는데 이미지 카드가 왔는데 이걸 만드는 방법 아니면 뭘 찾아봤는데 어떤 신기한 기능이 들어있어 그럼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우면 이거를 화면에 띄워놓고 화면 녹화를 눌러서 선생님이 말로 설명을 해주시면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동영상 녹화가 되니까 제가 들었을 때 이게 뭘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면 녹화 기능을 궁금하신 것들을 찾아서 아니면 화면을 비추면서 화면 녹화를 하시게 되면 그 화면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가 카메라 촬영하는 부분을 그거를 이제 화면 녹화하시면 또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면 녹화하시는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걸 쓰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까지 다 배우게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쓸 것만 보여드리는 게 QR 코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면 녹화, 그다음 음성 녹음, 그다음 위치, 이 GPS 요건 켜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모드는 이제 가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미지 캡처하는 기능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미지 캡처. 화면 캡처하는 거를 이미지 캡처하는 기능이 여기 들어 있으니까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 캡처하는 기능이 들어 있다. 자, 우리 이장욱 선생님 다 들어 있나요? 이게 없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 있고요. 이 화면 이제 밝기 해주는 거, 화면 밝기, 그 다음에 이제 소리 키우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설정만 봐도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선생님들이 어떤 기종에 대한 걸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정 앱을 아까 이제 찾아봤죠? 우리 이제 톱니바퀴 설정해서 찾아보는 거 이제 우리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름 찾아보는 거, 휴대전화 정보. 여기 있었죠? 이렇게 휴대전화 정보를 쭉 스크롤해서
내 폰 정보에 대한 거를 이제 찾아보고, 그리고 폰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들이 써보시면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이게 노트북 LM에서 이 화면을 만든 건데, 우리 이제 선생님 이제 노트북 LM 들어보신 분은 우리 선생님밖에 없나요? 노트북 들어보셨어요? 네, 노트북 LM에서 만들어 준 건데, 기본적인 건 노트북 LM에 이런 디자인은 없어요. 디자인은 없고, 이런 디자인을 별도로 가지고 와서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 신상폰이 나온 그 시기서부터 전후로 해가지고는 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소프트웨어를. 그 최근 이제 S26 울트라도 최근에 업데이트가 또 됐고, 이번에 아마 아이폰도 엊그저께 업데이트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최신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탑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버그 같은 것들을 찾아서 해결해서 새롭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업데이트 기능이 내 폰에 뜨면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왜냐? 스마트폰 공간 용량이 없어요. 공간 용량이 너무, 사진이나 동영상을 너무 많이 찍어놔서 이 화면 공간이 아까 제 거 보여드렸을 때, 지금 이게 끊어졌구나. 어쨌든 용량이 너무 없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그 기본적으로 남아있을 용량이 30기가 이상은 되셔야 돼요. 최소. 그래야지 소프트웨어가 구동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없으면 내 스마트폰이 왜 이렇게 느려졌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고, PC에서도 내 메인 하드 디스크가 공간 여백이, 여유 공간이 30기가 이상은 남아 있어야지 PC가 돌아가는 그 OS가 구동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다면 항상 꼭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업데이트 메뉴를 아까 그 화면에서 하단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그 업데이트 메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메뉴.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스마트폰을. 자,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메뉴 찾아서 선생님이 톱니바퀴 쭉 눌러서 화면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화면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제 눌러보시면 최신 소프트웨어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눌렀을 때 업데이트가 만약에 안 돼 있었으면 업데이트를 내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꼭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설치 꼭 해주시면 선생님 이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스마트폰 안에 AI 비서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갤럭시 폰에 해당되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시리아 이런 게 있잖아요. AI 이제 기능이 들어 있는 게, 이게 삼성 거는 이제 빅스비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은 이제 시리아가 들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갤럭시 폰에서 이제 빅스비로 내가 폰에다가 이제 어떤 기능들을 질문에 대한 것들 얘기해 놓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부르기만 하면 하이 빅스비 부르면 얘가 대답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네, 맞아요. 지금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앱이 있긴 있는데, 이 구글 어시스턴트 앱이 구글 제미나이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시스턴트 앱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미나이로 넘어갈 거냐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구글 제미나이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구글 제미나이가 어시스턴트 기능을 다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시스턴트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AI 비서들이 내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는데, 이 뭐 삼성 빅스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라든지 구글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내 폰에 들어 있는데 이걸 잘 활용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내 손에 문제가 있을 때 말로써 이 비서들을 불러서
전화를 걸게 한다든지 문자를 보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기능을 우리가 나중에 같이 하나둘 실습을 해보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비서를 호출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옆폰에 이제 꾹 눌러서 이제 비서를 불러보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 화면이 켜져 있으면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뭐 오케이 구글, 뭐 헤이 구글, 하이 빅스비 불러주면 얘가 이제 하이 빅스비 부르면 얘가 이제 밑에 메시지가 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홈 버튼을 꾹 누르게 전원 버튼 앞에 꾹 누르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I 갤럭시 제미나이가 열리는 이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폰들을 설정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이거 세팅하는 거는 지금 오늘 이제 실습은 오늘 좀 힘들고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 연결이 지금 잘 안 돼서 요거를 같이 해볼 수 있게끔 한 번 더 해보고 연결을 해볼게요. 해보고 이거를 자 이제 우리 이런 비서 나오는 게 이렇게 해서 상단바를 내리게 되면 설정이 있고 이 설정에서 이제 AI 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면 버튼 이런 것들을 세팅이 가능합니다. 여기 화면에 본 것처럼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홈 버튼을 꾹 전원 버튼 꾹 누른다든지 하이 빅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찾아봤을 때 폰에서 선생님 지금 내용을 못 찾잖아요. 이를 못 찾게 되면 또 빠져나갔어.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찾아보시는 기능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설정에 들어오셔서 검색 기능에서 이런 기능들을 찾아보는. 그래서 만약에 빅스비라든지 빅스비를 검색을 하게 되면 빅스비에 대한 설정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측면 버튼을 눌렀을 때 카메라 버튼 누른다든지 이렇게 길게 누르면 지금 현재는 여기서는 구글 어시스턴트냐 아니면 빅스비냐 두 가지 선택이 되어 있는데 화면 옆에 측면 버튼 요거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지금 이제 AI가 나오게끔 해놓은 기능이 빅스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측면 버튼을 한번 여기 들어오셔서 빅스비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검색을 해서 빅스비를 한번 눌러보고 측면 버튼 설정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측면 버튼 요거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게 구글 어시스턴트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출할 때 음성으로 호출할 때는 하이 빅스비라고 부르면 이게 얘가 뜨잖아요. 이렇게 뜨는 것처럼 요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능으로 이렇게 빅스비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기능이 들어 있고요. 음성 호출로 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 버튼 그 다음에 뭐 S펜 뭐 쓸 수 있는 기능 실험실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요 화면 안에 다 들어 있더라는 거죠. 이 메뉴가 워낙에 많아서 이 메뉴가 많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기 힘들 때는 검색을 찾아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찾으면 얘가 이제 구글 찾아주죠. 요거 찾아주면 이거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이 어시스턴트 앱에 대한 설명 요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씩 찾아 들어가서 어떻게 쓰는 건지 요거에 대한 기능들 열기 했을 때 구글 우리가 보면 스마트폰에 보시면 이 구글 어시스턴트 앱이 따로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앱 이렇게 동그라미 3개, 4개 있는 여기 어시스턴트 앱이 있는데 요게 우리가 갤럭시 폰은 처음 사실 때 이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갤럭시 폰은. 근데 아이폰은 이게 없죠. 아이폰은 이게 없고 이제 그 다른 CD와 이 관련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으니까 그걸 하시면 되고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뭐가 열린다? 제미나이를 열까요? 어시스턴트 열까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제미나이 열기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제미나이 열기로. 그러면 제미나이로 얘가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제미나이로 가게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제미나이를 열게 되면 아까 전원 버튼이죠.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제미나이 열려서 밑에 화면에 질문하는 이런 창이 뜨게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AI를 부를 수 있는 기능들이 이게 화면에 다 있으니까 말로 불러도 되고요. 말로 불러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불러도 되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이게 자세히 보기 한번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헤이 구글, 오케이 구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목소리 세팅이 가능합니다. 목소리 세팅이 가능해서 그 목소리 세팅을 하시게 되면 구글 어시스턴트도 불러올 수가 있는 기능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미나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스폰에 다 AI 비서가 들어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옆에 측면 버튼에서 이제 구글 제미나이 불렀을 때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이천시 안흥동은 맑고 최저기온이 15도, 최고기온은 이렇게 글로 읽어주기도 하고요. 화면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어떤 것들을 비서한테 물어보면 그 비서가 대답을 해주죠. 이런 것들을 쉽게 선생님들이 이제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서 그냥 불러도 되고요. 그냥 불러도 되고 하이 빅스비를 부를 거냐 아니면 오케이 구글을 부를 거냐 해서 여기서 내가 측면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이제 제미나이가 나오는 거죠. 오늘 날씨가 어떤지 다시 한번 알려줄래? 오늘 이천의 날씨는 흐린 후 맑아지겠으며 현재 기온은 섭씨 21도입니다. 기온 낮 최고 섭씨 24도, 최저 섭씨 17도로 지금 요걸 두 개를 봤을 때 하이 빅스비는 내가 있는 위치 기반에 대한 걸로 나왔죠. 이게 나왔죠. 위치 기반. 근데 제미나이는 전반적인 걸로 나왔죠.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측면 버튼이 세팅되어 있죠. 선생님들도 측면 버튼을 꾹 누르면 바로 제미나이를 부를 수 있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이폰은 지금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거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AI 부를 수 있는 비서가 있죠. 어떻게 부르나요? 17에서는? 그것도 측면 버튼을 누르나요? 네, 버튼이 따로 있어요. 아, 밑에 버튼이 따로 생겼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15%에는 그 버튼이 따로 있지 않거든요. 따로 생겼구나. 그렇게 그럼 누르면 AI 비서가 챗GPT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누르면 카메라고요. 살짝 한 번 살짝 짧게 누르면 카메라고 꾹 누르면 이렇게 그렇게 화면으로 16도도 그렇게 뜨나요? 선생님 것도? 그렇게 뜨는 거 측면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설정하게끔 쓸 건지 그렇게 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버전이 예전 거라 벌써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자 요렇게 요런 것들이 떠 있죠. 요 나우 브리피라든지 날씨라든지 요거 이제 검색창 이런 거 떠 있는데, 요게 이제 떠 있는 이게 뭐냐면 바로 위젯이라는 거예요. 위젯 요런 걸 만드는 거. 그러면 내가 구글 창을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면서 바로 검색이 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여기서 그냥 내가 어떤 날씨를 물어보지 않아도 이 화면에 뜨죠. 요런 것들이. 요게 바로 위젯이라는 건데, 요 위젯은 바탕화면을 꾹 누르게 되면 위젯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빈 곳을 꾹 누르게 되면, 화면에서 빈 곳을 꾹 누르게 되면 요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여기 배경 화면을 바꿀 거냐, 테마를 바꿀 거냐, 위젯을 바꿀 거냐, 요게 나옵니다. 그 위젯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의 이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 날씨를 누르게 되면 이런 모양의 4:2,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모양으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모양의 크기로 바탕화면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그래서 위젯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설치하고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 위젯 쓰는 것도 처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 메모도 누르면 메모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캘린더를 누르게 되면 캘린더도 이렇게 그 시간과 날씨가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누르게 되면 뭐 노트, 뉴스, 뭐 당근, 뭐 디바이스 케어, 그 다음에 카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시계를 누르게 되면 시계도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화면으로. 나는 시계 보는 화면이 위에 상단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좀 보이고 싶어 그러면 이런 걸 띄우게 되면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화면이 내 시계가 화면이 이제 화면이 띄우는 거죠. 이렇게 떠서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위젯이라는 건데 그 위젯을 선생님 필요한 것만큼 설치를 해서 검색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화면을 바탕화면에 빈 공간을 꾹 누르게 되면 이 나타나는 이 화면이 이것들을 이제 내가 이 앱도 위치를 페이지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서로 위치 바꿀 수도 있고 위젯을 눌러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세팅이 가능하게끔 하는 기능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위젯이다. 위젯. 위젯을 한번 원하시는 만큼 선생님들이 설정을 하시면 돼요. 바탕화면에 빈 글자, 빈 공간을 꾹 눌러서 그렇게 나면 위젯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그 위젯을 내가 원하는 것들에 찾아서 선생님들이 설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설치를. 이런 위젯을. 요거 이제 한번 세팅을 해보시고요. 많이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을 메인 화면에, 첫 화면에 저처럼 첫 화면에 띄워놓고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위젯 같은 화면을,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쓰시면 저처럼 이렇게, 구글 검색창도 이렇게 띄워놓고, 그 검색이 요즘에 많이 바뀐 게 구글이 이 검색창에도 예전에는 마이크나 카메라만 있었는데 이 돋보기에 이렇게 반짝반짝 별이 붙었어요. 이게 별이 붙은 게 AI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AI 기능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배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 렌즈가 있는데 구글 실행하게 되면 이 구글 안에서도 뭐가 있다? 구글에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이 화면에 이 AI 기능이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4개 크게. 검색 기능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지만 돋보기에 AI 모드가 있고요. 여기 이제 반짝반짝 여기 줄 3개가 있는 게 뭐냐면 AI하고 라이브 채팅하는 거예요. 라이브 채팅. AI하고 대화를 합니다. AI가 제일 잘하는 게 상담이에요. 상담. 심리 상담.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여기 바나나 그러면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생성해주는 이런 기능이 구글 앱에 들어있습니다. 구글 앱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나중에 우리 다 배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가장 AI 채팅을 많이 하시는 분, AI하고 대화 나누는 거는 구글 제미나이에도 라이브 채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챗GPT에도 라이브 채팅이 들어있어요. 들어보셨죠? 라이브 채팅. 못 들어보신 분? 선생님. 예, 우리 선생님은 지금 되게 계속 이렇게 보일 때마다 눈물이 동그래지셔요. 지금 다 새로운 게 많이 생기시는데 이 라이브 채팅을 가지고 AI가 대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심리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 심리 상담이 뭐로 하냐면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자녀하고 어떤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 사소한 트러블인데 아이가 지금 마음이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설정을 AI한테 다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그거를 내 편이 돼서 그 설명을 풀어줄 수 있게끔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그 트러블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로 얘가 얘기를 해줘요. 그런 것들 풀어보셔도 되고 간단한 어떤 트러블이라든지 그리고 남편, 자녀, 진짜 친구들한테 털어놓지 못할 그런 나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이 되게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내가 그 친구들, 지인들한테 얘기 못하는 것들도 AI한테 얘기해주면 내 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나중에 한번 이 라이브 채팅을 잘 그렇게 상담으로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가 있어. 근데 나한테 엊그저께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당장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해결책을 해줄 수가 없는데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얘한테 물어보면서
질문을 던져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좀 알려줘라고 하면 얘는 그거를 아주 철떡같이 완전히 제대로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채팅을 하고 음성 걸어서 입력을 해서 음성 모드를 할 수도 있지만 라이브 채팅을 할 때 라이브하고 그 AI하고 우리 아이가 지금 AI 관련된 뭐 질문을 해왔는데 그 질문에 대한 걸 내가 답을 잘 못하니까 그거를 AI한테 지금 이런 질문을 우리 아이가 나한테 AI 관련된 질문을 했어. 요거를 답을 알려줘 라고 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편한, 좀 어려운 거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예전보다 높잖아요. 근데 내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게 해주면 좋은데 못 해줄 때 잠깐만 기다려봐 해놓고 잠깐 돌아서서 AI한테 질문하게 되면 얘가 그 문제를 풀어줍니다. 풀어주기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 AI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한 준비한 거를 앞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보고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선생님이 실습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이런 AI 기능들, 스마트폰 활용 기능들을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좀 배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세요? 많이 배우고 싶으세요? 이제 아이폰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제 이런 내용들은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같이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